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현입니다. 네, 2017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0월에는 논술 전형도 시작이 되는데요. 논술 전형 준비가 잘 안 된 친구들이라면 대학 정하랴, 논술 준비하랴, 이만저만 고민이 진짜 이만저만이 아닐 맞습니다. 겁니다. 선생님, 근데 우리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네. 모의 논술 치르는 대학들이 있어요. 예. 이미 치른 학교들도 있지만 네. 아직 기회는 남아 있죠. 네네. 이제 논술 전형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이제 반드시 관심을 갖고 모의 논술을 치러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제 동국대가 이제 이달 22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국대가 이달 30일까지, 그다음에 단국대는 7월 9일부터 16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희대는 7월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을 희망하는 학생들, 또 이런 대학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유형의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모의 논술을 신청을 해서 한번 치러보는 기회를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 기억해 두셨다가 꼭 한번 모의 논술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죠. 네, 이춘 선생님, 네. 저희가 앞서 이제 모의 논술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네. 근데 이 모의 논술 치를 때 주의사항, 그리고 치르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모의 논술입니다. 실전이 아닌데요. 모의 논술이긴 하지만 이제 실전과 똑같이 시험장과 같은 공간, 그리고 이제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서 이제 시행을 좀 해보는 게 상당히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요즘은 시험장을 따로 별도 설치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제 문제를 받아서 시험을 풀어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험 시간에 맞춰서 풀어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바로 이제 모범 답안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풀었던 그 내용하고 이 모범 답안하고 비교를 좀 해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은 모의 논술에 좋은 또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모의 논술은 대학마다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니까 좀 신중하게 또 시험을 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능 전에 논술을 치르는 수능 전에 이제 논술을 치르는 대학들은 이제 10월부터 이제 실시가 보통 되는데요. 이제 9월에 이제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서 곧바로 이제 논술 전형을 준비한다고 하면 좀 이렇게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수능 이전에 어떤 그 논술을 치르는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좀 미리부터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수능 이전에 논술을 치르는 학교들이 대부분 10월 첫째 주하고 10월 둘째 주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말고사까지는 뭐 학교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수능 원서와 그다음에 수시 원서를 쓰고 이제 넘어가는 그 부분에서 수능 전에 논술을 치르는 학생들은 한 번쯤 논술 유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모의 논술이 실시가 되고 있다고 앞에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의 논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모의 논술에 참가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그 대학의 홈페이지에 있는 모의 논술 문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대학에서 발표하고 있는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작년에 논술 채점 기준안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을 하게 되면은 수능 전에 논술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논술 전형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유익한 이제 시간이 됐을 것 같고요.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합니다. 상담 받고 싶으신 학생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일교시 상담 시작해 봅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 만나볼 학생은 경찰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25등급, 모의고사는 4월 기준으로 평균 4.4등급. 학생의 키워드는 비교과, 학습활동, 자기소개서입니다. 희망대학은 부경대 법학과 학교생활 우수 인재 전형,
경상대 법학과 개척 인재 전형, 계명대 경찰 행정학과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경찰을 꿈꾸는 고등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학생 경찰을 꿈꾸고 있어요. 우리 학생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줬더라고요. 어떤 계기가 네. 있었을까요? 친구가 추천해줘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는 그러면은 도움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하던가요? 네, 완전 많이 받았대요. 완전 많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친구도 상담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이치우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자, 이치우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은 다양한 진로 탐색을 통해서 이제 경찰을 확실하게 이제 진로를 정해서 희망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학급 반장과 동아리 활동 등을 비롯해 가지고 활발한 학교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비교과의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많고요. 또 활발한 내용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비교과의 내용 중에서 이제 학습 활동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키워드에 이제 학습 활동이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내신 성적도 사실은 뭐 2등급 초반에 훌륭한 내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신 성적도 향상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학생이 지금 뭐 비교과라든지 아니면 내신 정도로 보면 목표 대학은 너끈하게 지금 준비를 해서 갈 수 있을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남아있는 3학년 1학기의 그 교과 성적과 또 비교과의 마무리 또 이런 것들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으로 좀 이어진다면은 아마 목표 대학에 무난히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선생님 말씀만 들으면은 약간 이제 좀 수시 쪽으로 기우는 듯하기는 한데요. 네. 또 어떻게 평가를 해주셨는지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70, 정시 경쟁력은 3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이치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70대 30으로 이제 수시 쪽에 높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오늘 김혜지 아나운서님께 확실히 제가 뭔가 들킨 듯한 네. 느낌이 듭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요. 수시보다는 확실히, 정시보다는 확실히 수시 모집에 이제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아무래도 이제 수시보다는 정시보다는 수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온 것 같은데요. 학생께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듣고 계시죠? 네. 학교 활동을 잘 해오고 있는데요. 3학년 1학기에는 굳이 이제 뭐 내신과 이렇게 비교가 학교 활동을 나눈다면 어느 쪽에 좀 더 이제 좀 치중해서 중심을 두고 해왔나요? 지금은 교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교과 중심이요? 네. 네. 그렇군요. 예, 역시 이제 저도 사실은 비교과의 많은 학교 활동들을 해왔는데 이 활동들은 이제 3학년에 와서는 어느 정도까지 좀 마무리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3학년 1학기 때 내신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 좀 최선을 다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럼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 수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우리 학생이 이제 유리한 전형은 이제 첫 번째로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학생이 이제 뭐 아까 말씀했던 대로 이제 3학년에 와서 이제 교과 쪽에 이제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대비해서 비교과와 물론 이제 내신도 열심히 해왔지만 여러 가지 활동들을 중심으로 이제 많은 것을 해오는 게 상당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6회 정도 가운데서 뭐 종합 전형을 뭐 3 내지 4 정도로 이렇게 지원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기대도 저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학년 1학기 때 내신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신과 함께 1, 2학년의 내신을 다 이제 종합해서 본다면 내신에도 크게 뒤지지 않고요. 다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주로 이제 대학에서 걸고 있는 수능 최장력 기준만 어느 정도 충족을 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도 한 1, 2회 정도 지원을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결국 이제 뭐 수능 성적 공부를 해 나간다면 정시 모집에서도 소개 목적은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 순까지 이제 살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 성적을 단단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그 6월 모의고사의 이제 가채점 점수입니다. 내일 모레면 실제 성적이 나옵니다만 가채점 점수를 좀 분석해 보면요. 국어가 5등급입니다. 그리고 수학 나가 4등급이고요. 영어가 4등급, 한국사는 1등급입니다. 그리고 생활과 윤리 4등급, 사회문화 2등급, 평균 4등급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4월과 6월 성적을 좀 비교해 보면 국어는 계속해서 5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 나도 4등급을 유지, 그리고 영어도 계속 4등급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4월 100분위 성적을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 학생이 이 영역 중에서 가장 잘하는 게 영어예요. 그 다음에 사탐이고 수학, 국어 성적 순으로 우수한데요. 주로 이제 문과 인문계열의 성적 반영에서는 이제 국어하고 영어 비중이 높은데 상대적으로 영어가 높은 반면에 이제 국어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는 게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학생도 역시 국어 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보완을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현재 6월 모평 예상 등급이 이제 평균 4등급인데요. 우리 학생이 제 1순위를 목표로 하는 부경대 법학을 좀 봤더니 정시로 가려면 이제 평균 한 3등급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4등급인데 한 1등급 정도가 부족하다고 보여져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지금 남아 있는 기간 정시로도 사실은 뭐 수능 공부에 좀 치중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좀 더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국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문계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영역인데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뭐 내신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신 국어에 비해서 수능에 이제 국어 성적이 조금 낮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대로 국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해법을 찾아 나간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다. 수능에서도 국어 영역에서도 점수가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정시 전형을 유리한 전형 순에서 3번째로 뽑아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기회가 있고 네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으니까 끝까지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학생부 평가해 볼 텐데요. 교과 성적 살펴주시죠. 예,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1학년, 2학년 평균 내신인데요.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순서대로 살펴보면요. 사회가 2.13등급입니다. 그리고 국어, 영어가 각각 2.25등급이고요. 수학은 2.5등급으로 이제 국어, 영어, 사회에 비해서는 다소 이제 낮은 편입니다. 평균 2.25등급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국어 성적이 나쁘지 않는데 내신에서는 이제 수능에서는 조금 더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국어 공부에 대한 수능 국어 공부에 대한 해법들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내신에서는 보시면 국어하고 영어가 공교롭게도 지금 1학년 1학기 때 3등급을 보이다가 나머지 이제 1학년 2학기, 2학년 1, 2학기 돼서 이제 2등급으로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상승 가도를 타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대가 3학년 1학기 때는 1등급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조금 들고요. 수학은 이제 1학년 1학기 때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3등급으로 조금 주춤한 상황인데 3학년에서도 반드시 좀 분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학년 1학기 내신에 대해서 뭐 궁금하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기대를 좀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학생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과에 대한 것은 좀 정리를 해 나가시고 교과 성적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학생부 교과와 수능 성적까지 수능을 같이 이제 연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신다면 학업 능력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이 학업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국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2학년 2학기 때 제가 이제 100점 만점의 점수를 보니까 89점까지 받았더라고요. 이제 거의 뭐 90점에 이제 육박하고 있는 성적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능 국어에 대한 해법은 반드시 이제 뭐 물론 국어 내신 또 국어 수능과 내신이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신에서 받은 이런 성적 실력이 수능까지 반드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 동안에는 내신을 조금 더 이제 적게 할 수 있는 시간이긴 한데 그래서 수능의 국어에 조금 더 보충 학습을 하면 본인의 좀 부족한 부분에 조금 더 많은 실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학생의 내신이 뭐 2등급 초반이긴 합니다만 교과학습 발달 상황 아래 보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보면 수학 1에서 보면 도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었다고 이제 써놨습니다. 하지만 예습하고 복습을 통해서 어려워하는 단어를 스스로 이해하고 극복한 사례가 있고요. 영어 어휘 부분에도 어휘가 이제 다소 취약한 부분을 보였는데 단어 학습장을 통해서 부족한 이제 어휘력을 만회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을 보면 정말 학교 안에서 비교 활동뿐만 아니라 내신에서도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한 노력들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 학생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석차 등급을 보충 설명을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춘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이고요. 구름의 수상경력, 동아리활동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4개 영역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 수상과 동아리, 또 비교적 좀 중요하게 보이는 그런 수상과 동아리에서 조금 부족하다,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죠. 예, 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당히 중요한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뭐 드러나는 부분들이 이제 어떤
뭐 확실한 그런 자료들이 보이질 않아서 제가 좀 높아심에서 이제 조금 더 좋지 않은 표현을 좀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다 이제 비교 활동이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특히 자율 활동을 보시면 이제 뭐 학급 반장을 비롯해서 독서 활동이라든지 토론 대회 참가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급 수업 개선 이제 그 선생님께서 얼마나 칭찬을 하셨냐면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반장이면서 이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생님보다 더 노력을 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이제 이 학생을 칭찬을 이제 구구절절 해놓은 거 보면 사실상은 공부를 본인 스스로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학급 친구들과 다 같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고요. 뭐 그와 더불어서 이제 리더십이라든지 배려 그리고 이제 뭐 경찰에게 적합한 준법 정신 뭐 이런 부분들을 필요해서 위시에서 전부 자율활동 등의 내용들은 정말 다른 친구들의 이제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줄 수 있고요. 봉사활동도 보면은 노인 요양시설을 비롯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한 활동들이 눈에 띄고요. 청소년위원회 활동, 학생회 활동들이 다양한 교내 봉사활동들이 있고요. 진로활동도 사실 보면 이 친구가 그 경찰이 꿈인데 우리 학생이요. 우리 학생의 뭐 행정 관련해서 진로 스크랩북을 만들어서 한 것도 보면 사실은 상당한 노력을 진로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들을 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드림 콘테스트에 수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관련되는 다양한 진로 활동들도 잘 나와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진로 활동이 1학년에 비해서는 2학년에 좀 윤곽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1학년은 좀 진로를 계획하고 탐색하는 이런 기간이고요. 2학년에 와서는 진로와 직접 연계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2학년에서의 진로 활동들도 사실은 뭐 그 학년에만 국한됐다고 보시지 마시고요. 자기소개서 이런 내용들을 좀 잘 담아내면 된다는 말씀 좀 드렸고요. 독서 활동과 관련해서 많은 책들을 읽고 이제 다양한 뭐 분야에 대해서 인문사회, 과학 분야의 다양한 독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이제 수상 경력하고 그 동아리 활동 중에서 수상 경력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도 이제 수상 개수 상에 많지 않음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3학 1학기 때까지 보면 상을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다 상의 개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상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어떤 노력과 과정들을 통해서 상을 얻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과정들이 있다면 그 상을 중심으로 어떤 내용들을 좀 기재한다면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그 상의 뭐 어떤 그 큰 위력들을 면접관이라든지 또는 자기소개서 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아리 활동도 보면 1학년, 2학년 활동들을 통해서 진로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우리 학생이 뭐 경찰이나 행정이나 관련해서 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학생의 그 동아리 활동들도 사실은 매우 중요하게 내용들이 담겨 있긴 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과연 이 동아리 활동이 한 가지 아쉬운 게 과연 이런 활동들이 그냥 활동 그 자체뿐만 아니라 좀 학습과 좀 연계되는 내가 이제 법을 공부한다면 법학과 관련되는 또는 이제 행정과 관련되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아마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학생부에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자기소개서에 조금 더 같이 잘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도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자기소개서에 잘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학생 성적과 비교과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 그 활동 하나하나 보면서 네, 그냥 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너무 네. 귀엽고 그리고 네. 자기 진로에 대해서 이제 뚜렷하게 생각을 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 이렇게 네. 살펴봤잖아요. 우리 학생 희망대학 중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될까요? 예, 우리 학생이 주목할 만한 대학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지망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부경대학교 법학과 학교생활 우수인재 전형이고요. 2지망이 경상대 법학과 개척인재 전형이고 3지망이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인데요. 이 희망 대학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은 1지망 부경대로 한번 진단을 해봤습니다. 자, 이치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부경대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선택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예, 한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해서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상담 신청서에 썼는데요. 부모님도 그러시고 이제 아마 국립대학을 많이 좀 희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잘 압니다만 지역의 거점인 국립대학을 들면은 다른 대학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학생이 선택한 대학이 지금의 눈높이에서는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제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대학의 그 전형 요소들을 좀 살펴보니까 합격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뭐 합격을 거의 뭐 이런 말씀드리면 너무 예단하는 거라서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거의 100%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 차원으로 제가 1지망으로 골랐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네. 학생이 100%라는 말씀을 원래 잘 안 해주시는데 네. 100%라는 네. 말씀까지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도 지금 준비는 더 해야겠죠, 선생님? 당연하죠. 이제 3월 1학기가 좀 예. 남아있으니까요. 네.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그 말씀 주신 대로요. 부경대학교 법학과 학교생활 우수 인재 전형의 그 진단서를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과 준비도 상황을 보면요. 네, 별점이 4개고요. 비교과 준비도는 별점이 3개고 수능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서 수능 성적에 반영을 하지 않는데요. 우리 학생의 그 교과는 지금 현재 보면 뭐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합격이 가능하려고 보여집니다만 비교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생부의 내용들은 아까 김혜지 아나운서님 말씀하셨습니다. 구구절절 그냥 정말 이까지 미소가 실 정도로 많을 고민한 정도로 그게 보여요. 흔적들이 다 네. 보이거든요. 이걸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구슬이 서말에도 껴야 보배인데 그렇죠. 이걸 네. 어떻게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관에게 면접 상황에서 좀 알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고민이 돼서 이제 별표 3개를 드렸고요. 수능도 아까 그 말씀드렸던 대로 뭐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같이 연계한다면 충분히 목표하는 대학의 최저 기준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부경대에 대한 준비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부경대의 특징과 또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부경대 특징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 금년도 2017학년도에 12명을 모집하고요. 2년간 경쟁률을 보시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집 인원은 똑같고요. 12명으로 6대1 내외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전형 방법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서의 이제 그 뭐 가장 그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류 종합 평가로 100%로 해서 1단계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 인성 면접을 통해서 이제 선발하는 과정인데요. 서류 평가 방법을 보시면 1단계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선발하는데요. 기초 수학 능력입니다. 고교 성적, 교과 활동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전공 적합성, 우리 학생이 조금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전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합성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특히 법하고 연결이 잘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건 아마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녹여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기 주도성, 다양한 고교 활동과 주도성, 적극성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학생부에 그냥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공동체 의식과 사회성을 포함하는 인성 품성 이 또 학생부에 다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발전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학생부 한 내용들을 자기소개서나 면접까지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2단계 면접은 인성 면접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 학생당 이제 10분 내외로 개별 인성 면접을 평가하는데 여기서도 제가 보건대는 서류에서 나타났던 서류에서 이제 평가하는 그 항목을 그대로 면접에서 이어가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내신으로 모든 걸 다 판가름하지는 않습니다만 학생부 합격자의 지난해 등급을 보시면 2.88 등급입니다. 여유가 있죠. 그래서 내신에 대한 여유를 가지시고 비교과를 잘 정리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역시 이제 진로 적성과에 관련되는 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감이 만약에 이제 1학년, 2학년 과정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학년에 와서 지원을 앞두고 마무리를 해 나가려고 하니까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자기 스스로를 조금 확고하게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진로에 대해서 이제 뚜렷한 의지를 좀 가지시고 자기소개서 면접으로 이어가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부경대 법학과 학교생활 우수인재 전형 살펴봤고요. 선생님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 위해서 추천 전형을 좀 주실까요?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대학의 전형을 좀 이렇게 골라봤는데요. 역시 이제 부경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인재 법학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 적성의 연계가 사실 중요하고요. 아마 우리 학생의 그 학생부를 자기소개서를 잘 그대로 이제 올려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우리 학생이 상당히 신청서에 예시를 좀 보여주셨는데요. 2번, 3번, 4번 문항까지 모 대학의 이제 그 4번 개별 대학의 문제까지 이제 자기소개서에 잘 써주셨는데 1번 문항만 조금 더 좀 고민을 하시고 학습과 관련되는 직접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그 경상대 개척인재하고 역시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을 행정 또는 법학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 전형 유형을 골라봤는데요. 수능 최저가 뭐 세계 합의 13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너끈하게 달성할 수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그다음에 계명대학교 역시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과 함께 학생부 교과 전형을 골라봤는데 여기는 경찰행정 전형이 역시 이제 학생부 교과하고 수능 최저입니다. 두 개 합의군데 이 학생부 교과는 제가 이제 내신을 찾아봤는데요. 지금 우리 학생의 내신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도 같이 포함을 해서 고민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학생이 이제 뭐 지역 대학에
대학을 가려고도 하고 부모님들도 이제 뭐 국립대학 가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수도권 서울에 대한 여전히 이제 꿈도 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수도권에 가천대학 그다음에 서울여대에 또 이렇게 이제 골라봤는데요. 경찰이나 행정이나 관련해서도 충분히 본인 스스로가 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교과와 또 이제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들로 마무리를 좀 잘 해나가시면은 느긋하게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6개 정도를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해서 추천 전형까지 주셨고요. 네. 우리 학생 이렇게 상담 받아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어요? 아니요, 너무 네,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 면접까지 봐야 되지 않나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제 있어야 되는데. 예, 이제 말하는 것도 조금씩 이제 네. 또박또박 연습을 네, 네. 많이 하면 그럼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학생 상담 받아봤는데 어땠어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밝은 성격이 다 와 닿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자세하게 상담한 내용을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지만 선생님 오늘 해주신 말씀들 잘 참고해서 더 향상되는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마워요. 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